자, 이제 리스트를 넘어가겠습니다. 리스트라는 걸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좀 더 고급화된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하나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밸류 하나 갖고만 놀고 있잖아요. 뭐, 2, 4, 뭐, true, or false 하나 갖고만 놀고 있는데, 이제 막 베리어블들이 무진장 많은 것들을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그룹화된 데이터를 좀 더 쉽게 저장하고 처리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스트라는 걸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리스트도 어떤 타입입니다. 그 얘기는 이제 파이썬에서 클래스로 구현이 되어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특정한 오브젝트인데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순서가 있는 아이템들을 저장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오브젝트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할 수 있어요. 대괄호로 묶은 다음에 이 안에다가 뭐 컴마 해서 여러 가지를 넣으면요. 얘네들을 이제 순서대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리스트가. 이 n개의 익스프레션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는 순서를 가진 상태로 저장됩니다. 대괄호로 묶는다라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리스트만의 또 메소드가 같이 정의가 돼요. 자, 그래서 다시 리스트라는 것의 value는 대괄호로 묶인 여러 가지 아이템들의 조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그룹화된 아이템들을 좀 쉽게 처리하기 위해서 리스트도 자신만의 고유한 메소드들을 제공합니다. 한번 하나 써볼까요? 뭐 student 뭐 A 컴마로 이렇게 나눠야 돼요. B, C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리스트를 하나 만든 거예요. student 하면 이렇게 알려주죠. 이제 더 이상 스트링 하나가 아니라 스트링 여러 개가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이제 좀 더 그룹화된 데이터를 우리가 정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왔듯이 리스트 오브젝트도 variable로 assign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tudent라는 variable이 이제 리스트라는 친구를 value로 가지고 있죠. 그럼 이제 student를 가지고 막 student 점 뭐뭐뭐 하면서 리스트의 메소드를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이 수업에 1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리스트가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 이렇게 베리어블들을 일일이 다 해줘야 돼요. 스튜던트 1 베리어블은 뭐 인회, 스튜던트 2 베리어블은 예송, 스튜던트 3 베리어블은 제호. 이거 다 베리어블 정의하고 기억하면 진짜 머리가 뽀개질 것 같겠죠. 그래서 이거를 쉽게 관리하기 위해서 리스트라는 친구가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튜던트하고 하나로 샥 묶어놓으면 이제 스튜던트 1, 2, 3가 아니라 자 이제 스튜던트라는 리스트에 0번째 친구를 가져오세요. 뭐 스튜던트라는 리스트에 뭐 3번째 친구를 가져오세요. 이런 식으로 순서만 정해주면 내가 이제 몇 번째 애들을 딱 뽑아서 가져와서 조작할 수 있게 됩니다. 아주 편하죠. 메모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리스트를 해놓으면 이제 메모리에서는 중요합니다. 자, 내가 지금 방금 스튜던트라는 리스트를 정의했잖아요. 그럼 거기 안에 있는 스트링들이 일단 다 메모리 박스에 잡혀야겠죠? 스트링들이 다 메모리 박스에 잡힌 상태로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묶여야 됩니다. 이제 순서를 가지고 묶여야 됩니다. 그래서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런 식으로 다 이제 포인팅이 돼서 묶여야 돼요. 그리고 이런 상태로 스튜던트라는 이름이 여기를 가리키게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내가 뭐 스튜던트의 0번째 하면은 일단 스튜던트 알았고 이 이름이 여길 가리키고 있네 하고 온 다음에 0번째라고? 그럼 여기가 가리키는 친구로 가야겠네. 그럼 갔더니 인회. 아니면 또 스튜던트의 5 하면 스튜던트가 여기를 가리키고 있네요. 그래서 왔다가 다섯 번째라고? 그럼 다섯 번째 여기가 가리키는 친구로 가야겠네. 그랬더니 나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간접적으로 한 번 더 포인팅을 거쳐서
스튜던트가 직접 포인팅은 안 하지만 이 안에 있는 이 인덱스들이 포인트 하는 대로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자, 여러분 실제 이렇게 하나 정의해 보세요. 저도 다시 한번 정의를 하겠습니다. student, 인회, 예송, 제우, 예하, 수은, 나연. 자,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스튜던트가 이런 식으로 지금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거 갖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예시로 봅시다. 자, 이렇게 이제 더 이상 독립된 베리어블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대괄호를 치고 몇 번째라고 숫자, 인덱스만 입력해주면 그 순서에 맞게 자동으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0번째, 0번째는 인회. 이제 스트링 하나만 딱 떨어져서 나오죠. 스튜던트 네 번째 수은 0, 1, 2, 3, 4 수은이라는 스트링 하나 떼어서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음수도 입력할 수 있어요. 인덱스에 음수도 입력할 수 있는데 음수가 되면 자 뒤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마이너스 1 하면 나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와요. 수은, 예하, 제우. 한번 해봅시다. student 마이너스 1 나연, student 마이너스 4 제우.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제우기죠.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가지고 편안하게 각각의 엘리먼트들을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엘리먼트 하나들도 베리어블로 매핑하는 게 가능합니다. 만약 원한다면 항상 리스트를 통해서만 액세스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어떤 특정 엘리먼트를 자주 쓸 일이 있다. 그럼 처음엔 그룹으로 디파인을 했지만 나중에 특정 엘리먼트는 뽑아와서 다른 베리어블에다 매핑할 수도 있죠. 자, 예를 들면은 자, 어떤 학생이 나빠. 배드 스튜던트 뭔가 찍혔어. 그거를 스튜던트 몇 번째 학생이 나쁜 행동을 했어. 그럼 이렇게 딱 해놓으면요. 이제는 배드 스튜던트가 이제 얘하. 네, 제가 이분에게 악감정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썼습니다. 굿 스튜던트. 스튜던트에 이건 또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럼 이제 굿 스튜던트. 네, 이렇게 각 엘리먼트를 베리어블로 다 뽑아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 원하는 경우에, 특별한 친구들이 있는 경우에. 그리고 프린트도 당연히 할 수 있고요. 프린트도 해볼까요, 그냥. 프린트에 good student, bad student. 네, 이렇게 다 프린트가 됩니다. 프린트에 student도 입력하면 네, 리스트 자체도 프린트가 됩니다. 이렇게. 자, 이제는 리스트를 만든 것까지는 했고 액세스하는 것까지도 했어요. 근데 이제 리스트를 한번 만든 상태로 영원히 고정할 건 아니잖아요. 리스트를 이제 막 하나하나 들어가서 고치기도 하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고치는지 봅시다. 베리어블처럼 그냥 인덱스로 이렇게 접근하면 그냥 바로 고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예를 들면 자, 스튜던트 1을 가경으로 바꾸고 싶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냥 베리어블 리어사이먼트 하는 거랑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경이라는 오브젝트가 생겨서 메모리 공간에 잡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스튜던트의 첫 번째 얘가 화살표를 열로 바꾸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리어사이먼트가 일어납니다. 얘가 뭐 어디서 없어지거나 막 이 안에서 밸류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예송에서 밸류가 바뀌는 게 아니고 얘 집은 그대로 있고 새로운 집이 생겨서 대신 이 첫 번째 인덱스 쪽이 화살표를 다른 곳으로 날리는 식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스튜던트를 다시 클릭을 하면 여기가 이제 바뀌어 있는 거죠. 예송이 아니라 가경으로 바뀌어 있는 거죠. 쳐봅시다. student 1을 가경으로 바꿨습니다. 그럼 이제 스튜던트를 다시 하니까 네, 가경이 여기에 들어갔네요. 예송은 없어졌어요. 메모리 공간 어디에는 살고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내 리스트가 화살표를 거기로 날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타입. 자, 리스트가 여러 개의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파이썬은 그 리스트의 각 엘리먼트들이 아무 타입이나 가져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아무 타입이나 가져도 상관없어요. 지금은 제가 스트링만 이렇게 예시로 들여드렸지만 인트를 넣을 수도 있고 플로트를 넣을 수도 있고 불을 넣을 수도 있고 자기 맘대로 아무 타입이나 다 저장할 수 있습니다. 네, 김건우 학생. 네, 예송은 지금 다른 데서 아무 데도 안 쓰이면 쓰레기가 되겠죠. 네. 아무 데도 안 쓰이면 쓰레기가 돼서 파이썬의 가비지 콜렉터가 정리해 줄 겁니다. 말 나온 김에 얘기를 하면 이제 파이썬에서 이제 어떤 밸류들을 쓸 때 메모리 집이 생기잖아요. 그럼 한번 생긴 집은 뭐 영원히 철거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아니요, 철거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 메모리 집을 쓰고 있는 애들이 몇 개인지를 계속 이제 카운트를 해요. 갈비지 콜렉터라는 친구가. 그래서 하나라도 쓰면 그 집을 보존해 주는데 어떠한 베리어블도 이 메모리 집에 있는 밸류를 쓰지 않는다? 네, 그럼 이제 얘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립니다. 레퍼런스 카운팅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네, 최지용 학생 좋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any 타입이 된다고 했으니까 리스트 하나인데 지금 이런 B 같은 가수의 프로필을 이제 저장을 할 때 리스트 하나에다 저장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스트링 타입이 들어갔고 그 다음엔 정수, 그 다음엔 정수, 그 다음엔 또 스트링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다르게 이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제 안 좋은 점이 에러 프론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0번째 엘리먼트가 스트링이었지. 첫 번째 엘리먼트가 뭐 정수였지. 이런 거를 다 일일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서 좀 불편하긴 해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따라오게 됩니다. 플렉서블한 거의 장점이라 하면 로버스트하지 않은 거예요, 항상. 그래서 에러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뭐 리스트들은 파이썬이 비록 이런 기능을 제공해 주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막 다양한 타입을 저장하도록 쓰진 않아요, 많이. 그냥 보통 싱글 타입 이런 식으로 좀 일관성 있는 데이터들을 딱 그룹으로 나열할 때 좀 많이 씁니다. 파이썬을 설명할 때 이제 제일 이제 힘든 게 뭐냐면 자, 이런 거를 해줍니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근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는 식의 얘기를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레커멘드 한다. 그러니까 어떤 리스트가 어떤 타입을 가졌는지 리스트만 딱 보고 뭐 스튜던트다. 그럼 이건 다 이름이라는 친구들을 스트링 타입으로 가졌겠네 라고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에러를 줄이는 길이에요. 그래서 파이썬에서 또 이런 기능도 제공해줘요. 타이핑이라는 그 모듈이 있는데요. 거기서 리스트라는 걸 불러오면 이제 이렇게 리스트가 어떤 타입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좀 표시해 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줘서요. 이런 식으로 리스트인데 플로트 타입을 가진 리스트야 라고 파이썬에서 이렇게 언급하도록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짤 때 좀 예측 가능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도 습관을 들여놓으시면 나중에 에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실제 이제 메소드를 쓸 시간입니다. 메소드. 리스트는 그룹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어떤 편안한 메소드들이 있을까요? 자,
실제 여기다 정의를 해봅시다. 이제 정수들로 이루어진 막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첫 번째 length라는 펑션이에요. 이건 펑션, 스트링과 같이 이제 펑션이 있는데 length는 엘리먼트가 몇 개냐를 리턴해 줍니다. 계속 쳐보세요. 주피터에다 length a, 네, 8개 엘리먼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max, min 되게 편안하겠죠. 네, 이 리스트에서 가장 큰 숫자, 가장 작은 숫자도 알려줍니다. 자, 그리고 sum, 모든 숫자를 더해줍니다. sorted라고 해놓고 a를 넣으면 sorting 해줍니다. 작은 순서에서, 작은 밸류에서 큰 순서로 sorting을 해줍니다. 되게 편안하겠네요. sorted a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네, 놀랍게도 리스트에도 덧셈이 있습니다. 리스트에도 덧셈이 있는데 스트링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덧셈을 해주면 앞에 있는 리스트의 맨 뒤에다가 이 친구를 컨캣해서 붙여줍니다. 그래서 A가 이렇게 여기까지가 A였잖아요. 그럼 이 뒤에다가 2, 3, 5를 그대로 붙여줍니다. 이게 덧셈이고요. 네, 곱셈도 있습니다. 이것도 스트링과 비슷한데 반복합니다. 여기까지 리스트 하나 있었는데 A가 그 뒤에 그대로 붙었어요. 그러면 곱셈입니다. 자, 그리고 지워주는 오퍼레이션인데요. del 한 다음에 A1 하면 이제 첫 번째 엘리먼트 얘를 지워주게 됩니다. 5를 지워주게 됩니다. 근데 del 오퍼레이션을 딱 하면 바로 아웃풋이 나오진 않아요. 예를 들면 지금 del에서 A1 하면 아무것도 프린트를 해주진 않아요. 이 오퍼레이션이. 대신 이 다음에 A를 한 번 더 이렇게 치면 네, 하나가 없어져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5가 없어져 있죠. 그래서 그냥 이게 그냥 별게 아니라 그냥 한 줄 쪘다는 뜻이에요. 한 줄 띄고 A를 쳐야지 이제 이런 아웃풋이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리스트도 스트링과 마찬가지로 in 오퍼레이터를 지원합니다. in 오퍼레이터. 그래서 A in B 하면은 자, A라는 엘리먼트가 리스트 B에 있으면 true입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스튜던트에 인회가 있죠. 그러면 인회 in students 하면 true. 그렇죠? 근데 아무것도 없이 해놓고 false. 자, 빈 스트링은 리스트에 없어요. 그래서 false가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있냐 없냐를 간편하게 찾아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출석했냐 안 했냐, 이제 오늘 출석 명단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리스트로. 그래서 뭐 재욱 in attendance 하면 네, true네요. 그럼 재욱이 출석했네요. 뭐 이런 식으로 써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슬라이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뭐냐면 리스트를 한 100개짜리 엘리먼트를 가진 리스트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일부분만 잘라서 쓰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한 10번째에서 20번째까지 엘리먼트 그 10개만 뽑아서 또 다른 리스트로 쓰고 싶은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리스트를 이제 잘라야겠죠. 슬라이싱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간단하게 돼요. A라는 리스트가 원래 있었는데 I 콜론 J 하면은 i번째 엘리먼트부터 j-1번째 엘리먼트까지만 독립된 리스트로 뽑아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두 분집합을 가지고 이것저것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스튜던트를 정의를 다시 이렇게 한 상태에서 그럼 이렇게 리스트가 돼 있겠죠, 메모리에. 2:4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제욱과 예하잖아요. 2에서 3까지니까. 그럼 얘를 묶어서 하나의 리스트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0번째 엘리먼트가 열로 가고 첫 번째 엘리먼트가 열로 간 상태에서 스튜던트 2:4는 여기를 가리키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SSS라는 베리어블을 가지고 얘가 스튜던트
2,4다.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럼 SSS는 제욱하고 예하만 데리고 있어요. 그래서 0번째 엘리먼트가 제욱, 첫 번째 엘리먼트가 예하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두 번째 엘리먼트, 세 번째 엘리먼트 이런 개념은 없어요. 이 SS라는 세계에서는 0번째가 제욱이고 첫 번째가 예하입니다. 그리고 좀 더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한쪽을 비울 수가 있어요. 한쪽을 비우면 끝까지 가겠다는 뜻이에요. 3 콜론하고 오른쪽을 비우면 그냥 끝까지 나연이 끝에 있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부터 끝까지. 그리고 콜론을 했는데 오른쪽에는 숫자가 있고 왼쪽에는 없다. 그럼 이제 왼쪽 끝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회까지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콜론으로 하나씩 비울 수 있고 콜론을 쓴 다음에 아무것도 안 썼다. 그럼 그냥 전체를 다 복사하겠다는 뜻입니다. 전체를 다 복사하겠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카피와 엘리아스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에 카피가 있고 리스트에 엘리아스가 있는데 자, 아까 우리가 슬라이싱을 했잖아요. 슬라이싱을 했는데 이렇게 콜론으로 해서 전체를 다 가져오는 슬라이싱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방금 했던 일이 똑같이 일어나는 거죠. 0, 1, 2, 3, 4, 5 하고 얘를 자, 스튜던트 카피라는 베리어블에다가 입력했으니까 얘가 여길 가리키고 있겠죠. 그럼 제가 카피라는 이름을 붙여서가 아니라 그냥 얘가 진짜 카피가 되는 거예요. 지금 스튜던트랑은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스튜던트는 여기를 가리키고 있고 스튜던트 카피는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냥 값들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카피라고 합니다. 카피. 이게 왜 카피인지는 이제 좀 이따 예시를 보여드리겠지만 자 기본적으로 카피는 쌍둥이에요. 쌍둥이. 똑같이 생겼지만 서로 독립되어 있는 객체여서 자 쌍둥이가 두 명이 있다. 그럼 그 중에 한 명이 죽었다. 그렇다고 다른 한 명이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똑같이 생겼지만 서로 엄연히 다른 객체입니다. 그래서 자, 인디펜던트 리스트인데 엘리먼트가 같다라는 거고 스튜던트 카피를 바꾼다고 해서 스튜던트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얘를 지지고 볶고 한다고 해서 스튜던트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엘리아스는 별명이에요, 말 그대로 별명. 자, 어떤 친구의 별명이 원숭이에요. 본인 이름이 있지만 별명이 원숭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사람 이름을 부르든 원숭이를 부르든 그냥 똑같은 한 객체가 반응하겠죠. 그렇죠? 어떤 초등학교에서 애들이 놀릴 때, 자, 너 얘랑 악수해 어떤 이름을 부르면서 얘랑 악수해랑 야 원숭이랑 악수해 하는 거랑 다 똑같은 객체한테 악수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네, 얘는 진짜 별명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엘리아스가 많으면 좋은 생각은 아니에요. 왜냐면 또 헷갈려요. 또 헷갈려서 내가 독립됐다고 생각하고 막 조작했는데 사실 다른 애가 막 바뀌어 있어.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자, 엘리아스는 이겁니다. 지금 이 두 개가 달라요. 스튜던트 카피는 슬라이싱 오퍼레이터를 써가지고 이렇게 해주면은 새로운 게 생기는데요. 그냥 이퀄한 다음에 스튜던트라고 이름만 딱 써놓잖아요. 그럼 엘리아스가 됩니다. 그리고 메모리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엘리아스가 스튜던트가 가리키는 곳을 똑같이 가리키게 됩니다. 그럼 스튜던트 엘리아스의 첫 번째 엘리먼트는 곧 스튜던트의 첫 번째 엘리먼트랑 똑같은 것을 액세스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주의해야 됩니다. 똑같은 리스트, 똑같은 엘리먼트가 아니라 똑같은 리스트를 가리키는 다른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엘리아스를 바꾸면 스튜던트도 바뀝니다. 그래서 엘리아스랑 스카피의 차이. 예시. 자, 이제 지워봅시다. 아주 과격한 오퍼레이션이죠. 지웁니다. 스튜던트의 카피의 마지막 엘리먼트를 지우겠습니다. 그럼 얘죠?
얘를 지우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지운다는 게 심플하게 화살표를 지우는 거잖아요. 뭐 그 오브젝트를 다 지우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되면 스튜던트 입장에선 뭔 일이 일어났지? 몰라요. 스튜던트 입장에선 똑같아요. 얘는 여기를 계속 가리키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스튜던트의 엘리아스의 마이너스 1을 지우자라고 해버리면 자, 엘리아스로 타고 갔더니 여기 있네. 그리고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네. 여기를 지우겠죠. 그러면 스튜던트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내 엘리먼트가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죠? 별명을 통해서 실제 원본을 바꿔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카피와 엘리어스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리스트 원본을 만든 다음에 그걸로 조작을 하고자 할 때 카피를 하고 싶으면 슬라이싱의 그 콜론 오퍼레이터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고 그렇지 않고 원본을 바꾸려면 이름만 딱 써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감이 이제 생기셔야 됩니다. 어떨 때는 콜론을 쓰고 어떨 때는 그냥 이름을 가져올 거냐. 그래서 자, 만약 파라미터를 엘리어스로 넘긴다. 무슨 소린지 한번 봅시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펑션의 파라미터로 이제 리스트를 받아오잖아요. 리스트를 받아왔는데 이제 펑션에다 아규먼트로 리스트 이름을 이렇게 넘기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결국 뭔 소리예요? 뭐 equal list name 이런 식으로 L equal list name student 해서 엘리어싱이 일어날 거예요. 엘리어싱이 일어날 거예요. 원래 파라미터 그 펑션 실행할 때 자, 파라미터가 이 밸류가 파라미터에 어사인 되잖아요. 그때 엘리어스가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이름만 딱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엘리어스가 생겨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봅시다. 자, 이 펑션이 뭘 하고 있습니까? 이 펑션이 L이라는 리스트가 만약에 랭스가 있다, 0보다 크다, 그러면 마지막 엘리먼트를 지우라고 하잖아요. 그럼 L을 갖고 이것저것 하는 건데 리턴도 없어요. 이 펑션 리턴도 없고 그냥 몰래 리스트의 맨 마지막 걸 지우는데 얘가 지금 엘리어스로 넘기는 바람에 그냥 아무도 모르게 이 스튜던트라는 리스트의 맨 마지막 엘리먼트가 사라질 겁니다. 이 펑션을 실행하고 나면 L을 통해서 조작했지만 스튜던트가 바로 임팩트를 받아서 없어질 거예요. 왜 그렇다? 엘리어스이기 때문에. 자, 메모리 모델로 확인해 봅시다. 자, 원래 스튜던트가 글로벌 네임스페이스에 있었고 이렇게 가리키고 있었어요. 근데 펑션도 정의가 돼 있었다고 칩시다. 펑션도 정의가 돼 있었는데 펑션을 실행할 때 자, 일단 remove rest 아이템이 여기를 가리키고 있다가 펑션을 실행한다. 그럼 우리 펑션 할 때 배웠던 일이 그대로 일어나거든요. 그냥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일어나요. 그때 배웠던 네임스페이스와 메모리 모델에서 일어났던 일이 그냥 그대로 일어날 뿐인데 리스트에다 적용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펑션의 네임스페이스가 생기고 거기에 로컬 베리어블로 파라미터인 L이 생기죠. 그리고 그 L이 스튜던트랑 똑같은 곳을 가리키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를 가리키게 된다는 거죠. 그럼 L이 스튜던트의 엘리아스가 돼서 L의 마이너스 1을 지우면 여기가 지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스튜던트가 사실 바뀐 거예요. 스튜던트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갈비지가 됐다고 치고 얘도 없앴습니다. 그럼 이제 펑션 remove rest 아이템이 끝났어요. 그러면 자, L이라는 친구는 사라졌어요. L이라는 이름은 없어졌어요. L이라는 리스트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유산으로 L이 잠깐 조작했던 것은 스튜던트에 남아있어요. 그렇죠? L은 없어졌고 리턴도 없지만 스튜던트는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리스트의 메소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잠깐 얘기를 해볼까요? 자, append라는 메소드는 자, 이 student라는 거에 맨 뒤에다가 강석이라는 친구를 업데이트 할 겁니다. 맨 뒤에다 붙이는 거고요. 자, clear는 다 없애는 거고요. count는 몇 개 있냐, 이런 엘리먼트가 몇 개 있냐, 그리고 index는 자, 이 엘리먼트가 몇 번째 아이템에 있냐라는 거고, insert는 자, 이쪽 위치에다가 자, 두 번째 위치에다가 선우를 넣어주세요 라는 거고, 그럼 나머지는 한 칸씩 뒤로 밀려요. 이거 다 직접 해보시면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팝은 맨 뒤에 걸 없앱니다. 맨 뒤에 걸 리스트에서 없애요. 그리고 remove는 특정 엘리먼트를 포인팅해서 없앨 수 있습니다. 그리고 reverse는 순서를 바꿔줄 거고, sort는 이제 sorting을 할 거예요. 큰 순서에서 작은 밸류에서 큰 밸류 순서로. 근데 거꾸로 하고 싶다. 만약 큰 밸류에서 작은 밸류 순서대로 솔팅하고 싶다. 리버스에다가 추루를 해주면 그렇게 됩니다. student, sort. 네, 약간 솔트가 됐어요. ABC 순서대로 된 것 같아요. 가경이 원래 앞에 있었는데 뒤로 갔네요. 뭐 이런 솔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버스 추루도 한번 해볼까요? student, sort, reverse, true. 네, 이제 바뀌었네요. Y부터 큰 순서에서 작은 순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이제 스스로 한번 리스트 메소드를 좀 써보시고요. 자, 1분만 기다리다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문성호 학생 append는 리스트의 맨 뒤에다가 하나를 추가해 주는 겁니다. 엘리먼트 하나를. 네, 양가은 학생 펑션에 return 밸류가 없다는 뜻은 펑션을 실행한 결과로 특정 아웃풋 밸류가 나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원래 뭐 return 한 다음에 뭐뭐뭐 붙이면 그 return이 아웃풋 밸류가 돼서 내가 그걸 어떤 밸류를 펑션의 결과물을 끄집어 올 수 있었는데 그냥 굳이 아웃풋으로 어떤 밸류를 리턴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그냥 펑션 내부에서 조작질만 하고 싶다. 그러면은 굳이 리턴 안 해도 돼요. 그럼 리턴 밸류가 없는 거죠. 이전 슬라이드에서 네, 뭐 리턴이 있으려면 있을 수 있겠죠. 하고 봅시다. 이렇게. 네, 팝하면 팝된 놈이 이렇게 리턴 값으로 나오고요. 뭐 카운트도 그러면 뭐 예하 한 번 이렇게 리턴 값이 있는 메소드가 있고 없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건 이제 실제 써보셔야 알겠죠. 그리고 자 이제 다음 리스트 안에도 리스트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세트를 만든 거예요. 학번과 이름을 세트로 만들어서 리스트로 만들었는데 그 세트가 여러 개 있는 리스트를 만들고 싶다. 그럼 이렇게 리스트를 가지고 리스트를 또 만들 수 있어요. 그 안에 또 리스트를 만들 수도 있고 또 리스트를 만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놓으면 스튜던트의 0번째 엘리먼트는 리스트가 될 거예요. 이제 이거 자체가 엘리먼트가 됐습니다. 그럼 이 안에서 또 학번을 액세스하고 싶으면 뭡니까? 일단 한 번 액세스하고 그럼 이제 리스트가 나오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0번째가 학번이잖아요. 첫 번째는 이름이고. 그래서 이렇게 대괄호를 하나씩 하나씩 더 가면서 리스트 안에 또 리스트 안에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 안에 sum 리스트도 베리어블로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스튜던트 빵을 뭐 스튜던트 뭐 xx라는 베리어블에다 넣으면 이제 이 리스트가 sum 리스트가 베리어블에 어사인이 될 겁니다.